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운전자? 아니면 차를 만든 회사?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내놓은 판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억 4,30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3,2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겪은 비극,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법원이 매긴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대체 누구 탓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역사적인 판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플로리다 법원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그 유명한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에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법정 다툼이 시작된 그날로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2019년 플로리다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요. 테슬라 모델 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고 있었어요. 속도가 시속 100km나 됐죠. 그런데 차가 정지 표지판도 빨간불도 그냥 쌩하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결국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옆에 서 있던 22살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고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도로 경계선이랑 앞에 있는 차를 놓쳤고 동시에 운전자는 휴대폰을 찾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실패와 인간의 실수가 정말 최악의 방식으로 동시에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극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과 기계, 그리고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벌이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 거죠.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했어요. 유족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만능인 것처럼 광고해서 운전자가 방심하게 만들었다, 경고도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아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줬는데 무시한 거다. 이건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왜 법원은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배심원단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배심원단은 운전자 책임이 67%로 더 크다고 봤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테슬라한테도 무려 33%나 책임을 물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번 판결이 역사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배상액을 자세히 뜯어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보상적 손해배상. 이건 유족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위로금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가 진짜 중요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건 테슬라, 너희 잘못이 너무 크니까 벌을 받아야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라 라는 의미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에요. 금액 차이 보세요. 징벌적 배상금이 압도적으로 크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테슬라가 수천억 원짜리 벌을 받게 된 걸까요? 배심원단이 콕 집어낸 결함이 뭔지 한번 보시죠. 법원이 지적한 결함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설계 결함. 이거 쉽게 말해서 오토파일럿은 원래 고속도로에서 쓰려고 만든 건데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도로에서도 막 쓸 수 있게 놔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둘째, 불충분한 경고. 시스템의 한계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 운전자가 이거 완전 안전하네? 하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사람은 오토파일럿보다 운전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유족 측은 바로 이런 발언들이 운전자들에게 기계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과신을 심어줬고 결국 경계심을 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럼 이 판결이 그냥 테슬라 한 회사에 대한 걸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 판결 하나가 자율주행 기술 산업 전체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역사상 처음으로 오토파일럿의 설계 결함을 법적으로 딱 못 박았다는 거. 둘째,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은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항소하겠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고 사용자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정부, 그러니까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오토파일럿이랑 관련된 다른 사망사고들을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나올 정부 규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판결은 분명 기술과 인간의 책임, 그 사이에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텐데 과연 이 선이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경계선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